경기농업 마이스터를 졸업을 했어요. 볏짚 말고는 어떤 것도 안 넣습니다. 어떤 일도 안 넣었어요. 근데 굳이 기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확신이 쓴 거죠. 저 같은 경우가. 농사는 1등 농사지면은 죽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조태오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오이만 10년 차 됐고요. 모든 농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양이겠죠.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육 상태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경에 오이 정식을 하는데요. 이제 그 전년도 12월쯤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제 토양을 떠다가 토양 검증을 받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시료를 처리를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질소는 뭐 몇 킬로를 넣고, 뭐 인산은 얼마를 넣고, 뭐 가리는 얼마를 넣고 이런 이제 처방전을 주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볏짚을 넣고 로타리를 친 거죠. 볏짚을 넣고 로타리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개별 보시면은 다른 농가도 가보셨겠죠. 여기 이제 사람이 다니는 수확하는 이 통로에다가도 볏짚을 깔은 농가들이 많아요. 그 장단점이 있다더라고요. 그게 볏짚 관리가 잘못되면 이제 볏짚에서 생육하는 그 이제 충이나 그런 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볏짚을 깔게 되면 뭐 소독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두려워서 안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볏짚을 한 달 전에 놓고 이제 경운을 로타리를 쳐서 이제 밭을 만들어서 그냥 재배를 하는 거지. 작년까지는 제가 그 유박이나 이제 돈분, 발효 돈분, 그거를 이제 많이 썼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토양 검증을 했는데, 이 시설하우스에는 염류 집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퇴출이 안 되잖아요. 이게 비를 맞으면 노지 같으면 이제 장마에 쉽게 내려가고 다 빠져나가는데, 이 하우스는 어느 하우스건 간에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여기는 양분이 차고 넘치거든요. 네. 작년에도 토양 검증을 했는데 충분한 양분이 있다 그래갖고 어떠한 볏짚 말고는 어떤 것도 안 넣습니다. 보통 1도 안 넣었어요. 근데 생육 상태는 기존의 퇴비를 막 넣었을 때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토양 속에는 수년간에 축적된 비료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매일 추비를 해요. 비료를 주죠. 영양제하고 비료를.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확신이 쓴 거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올해는 안 했는데 생육 상태는 뭐 퇴비를 했을 때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연면 시비는 주로 이제 물론 이제 사정 복비에 이제 모든 양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뿌리로 먹는 것보다는 잎에다가 뿌려줘서 먹는 게 가장 흡수율이 빠르거든요. 효과도 좋고. 그래서 주로 여기다가 이제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주로 칼슘제나 인산 종류를 좀 하죠. 인산 종류. 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랄까 모든 양분을 끌고 가는 뭐 감초 역할 뭐 이제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저는 그런 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키워갖고 올 때 보면 이제 요 상선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종을 보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하나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작은 잎이 하나나 2개가 됐을 때 오거든요. 그때는 이 잎이 이렇게 결각이 있질 않고요. 거의 약간 좀 이렇게 좀 둥글다 그래야 되나? 약간 잎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뭐 한 10cm 정도? 요 정도가 오는데 지역마다 틀려요. 추운 지역은 오이를 좀 빨리 키우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절간이라 그러는데, 요 절간이 좀 긴 거를 원하고,
그 따뜻한 지역은 이제 이거 절간이 좀 짧은 걸 원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절간이 길면 오이가 이제 웃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키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할 때는 이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한 달 전쯤에 볏짚을 놓고 이제 경운을 해서 볏짚이 완전히 흙하고 섞이게끔 한 다음에 기비를 해야 된다면 이제 탭이 놓고 기비 놓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토양 검증을 했을 때 여기는 그냥 유기물만 그냥 조금 넣어주세요라고 처방전이 나오면 그냥 볏짚 정도만 넣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밭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안에다가 이제 점적 호수라 그러죠. 점적 테이프라고도 하고 점적 호수라고도 하는데 주인마다 틀려요. 농장주마다 틀린데 뭐 4개를 까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2개를 까는 농장이 있고 6개를 까는 농장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4개 정도를 깔아요. 4개 정도를 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깔고 멀칭을 한 다음에 이제 정식을 하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봄작기에 이제 오이는 뭐 멀칭을 사실 안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결국에는 풀 때문에 하는 건데 신생 멀칭도 해봤어요. 이제 처음에 농사질 때 이제 토양 온도는 엄청 올라가더라고 봄에. 그래서 뿌리한테는 좋아요. 뿌리 활착이 좋은데 이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오이 양분을 주면 오이가 먹는 게 아니라 풀이 다 먹는 거죠. 풀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색 멀칭을 쓰기는 하는데 풀은 안 나서 좋은데 토양 온도는 백색 멀칭보다는 토양 온도는 안 올라갑니다. 이게 빛이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좋아진 게 이제 녹색 멀칭을 많이 쓰긴 하는데 농가에서 녹색 멀칭을 안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격이 비쌉니다. 비용 때문에. 가격이 거의 2배예요. 이거의 2배. 이게 이제 한 번 작기 끝나면 거의 걷어서 버리다 보니까 이제 연간 이제 지출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육묘장에서 이제 뭐 소독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부분은 다 해다 줘요. 해가지고 갖고 오는데 이제 농가에서 좀 더 한다 그러면 침지를 했다가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혹시 이제 뭐 연작을 계속 뭐 수년간 했다 그러면 뿌리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뿌리 혹선층인데 뿌리에 이제 작은 이제 깨알 같은 혹 같은 게 달린다 그래서 뿌리 혹선층인데 그런 거나 뭐 이제 다른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하루 전에 침지를 해서 심으면 이제 조금 안전하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부분은 토양 관리를 잘 하시면 굳이 침지를 안 하셔도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